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중앙대 이제 수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 이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대가 네. 캠퍼스가 두 군데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 캠퍼스가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성에 그렇죠. 안성 캠퍼스가 하나가 있는데, 네. 이 안성에 있는 캠퍼스가 분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원화 캠퍼스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울에 문과, 이과가 다 있고 안성에도 문과, 이과의 예체 예능까지 이렇게 그쵸.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서울은 이제 지역 균형이나 교과 전형을 보시면 2022년에는 6,155명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많이 떨어졌어요. 4,268명. 그러니까 무려 1,887명이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그 수능 최저 3합 7이 진짜 쉽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게 우리가 맨날 농담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뽑고 싶은 집단의 우수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좀 딜레마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무조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다 바꾼다 얘기할 수는 네. 없지만 한번 여파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반대로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다빈치형은 636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탐구형이 원래 되게 이제 특목 애들이 많이 쓰거나 하잖아요. 근데 요게 줄었어요. 그것도 무려 745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반적으로는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줄었냐면 2022년에는 다 합쳐서 64,373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인 2023 입시에서는 6836명, 그러니까 무려 3,537명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서울 캠퍼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서울 캠퍼스에서 이 정도로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입시 결과까지 분석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흔히 보면 지균이 좀 빠지면 종합이 좀 늘어나고 그런데 여기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지균도 지균이지만 종합 전형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탐구형에서 거의 745명이 빠졌다면 결국은 종합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쵸. 거기 노을수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가 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다 바뀌었네, 진짜. 교과도 바뀌고, 종합도 바뀌고, 조금씩. 약간씩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안성 캠퍼스는 이제 딱 봤을 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늘었어요. 168명이 늘었고, 이제 다빈치도 114명이 늘었고, 탐구형도 27명이 늘어서 오히려 안성 캠퍼스는 인원이 다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하고 안성을 합치면 2022년에는 71,873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68,860명. 그래서 마이너스 3,013명. 그러니까 대다수가 서울 캠퍼스에서 빠진 인원들이에요. 그러네. 안성 캠퍼스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원이 좀 더 늘었지.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아무튼 지원자 집단도 바뀌고 지원 인원이 바뀔지는 진짜 좀 관전 포인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중대는 이 결과 딱 보면 살짝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네요. 약간 학교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우수한 애들을 많이 놓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경희대 할 거잖아요. 아마도요? 네. 그럼 경희대도 지금 궁금해요. 어떨지. 네. 경희대는 이제 경희대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일단은 이제 고교 추천 전형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건 이제 약학부. 그렇죠. 약학부 가장 인기가 높았고, 가장 낮았던 건 이제 생명공학. 그러니까 약학부 때문에 아무래도 생명공학 쪽에 우수한 애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폭이 높았던 건 이제 예술공학부가 좀 높았고요. 중간폭으로만 얘기했을 때 하락한 건 약학부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약학부가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6명, 1명이 늘었어요. 네. 근데 지원 인원으로는 훨씬 많이 빠졌지만 전체적 경쟁률에서 이제 오른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 전형 토탈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다수의 학과가 다 증감폭은 다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약학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두 개를 1등 한 거죠. 경쟁률이 1등을 했지만 경쟁률 증감이 무려 마이너스 28.14. 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2022년에 309명이 지원을 했는데 202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넘게가 교과 전형에서 아니면 너무 경쟁률이 세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경쟁률이 센 것도 있지만 약대의 탑이다 보니까 최저도 최저인데 그 최저를 맞춰도 내신 컷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의 의대 내신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것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약대를 쓸까, 내가 요 최저의 요 내신이면 의대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거기는 좀 빠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올해까지는 이 수능 최저가 진짜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만 충족률이 매우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진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저 맞추는 게 너무 자신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다. 진짜. 그러니까 그 급이 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름은 유아교육. 네. 여기가 이제 뭐 16.6, 그 다음 뭐 공과대야. 근데 여기는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약대, 사범, 공과, 사회과학, 경영인문, 공과, 뭐 예술공학, 자연과학처럼 좀 골고루 퍼져 있어요. 골고루 퍼져 있다. 네,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거는 이제 생명공학. 그래서 5.5.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모집 인원이 60명인데 6명 늘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원 인원이 늘었는데 지원 인원이 늘었어요. 지원 인원이 늘고 심지어 경쟁률도 늘었어.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 수 있어. 작년에 4.35였는데 그래도 5.5까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꼴등이다. 이것도 좀. 그 생명공학이 한때는 진짜 공과에서 왕이었었는데. 지금도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로 우리는 보면 안 되고 생명공학은 지원한 애들의 그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냐 이게 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내신이 매우 좋은데 불구하고 저 약대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썼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아니면 진짜 그건 안 돼. 하지만 나는 생명 그렇게 썼다거나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생명공학 쪽이 좀 경쟁이 많이 낮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건 확실히 약대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나눠졌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여기도 보시면 뭐 경영, 그다음에 뭐 이제 간호, 그다음에 경제, 뭐 공공인재. 근데 좀 하위권은 쭉 봤을 때 느낌상 주로 그래도 역시 인문 계열이 훨씬 많아요. 경쟁률 증가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거는 뭐 약학부 아까 얘기했죠. 예. 근데 그거 다음이 이제 화학 신소재공학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모집 인원들이 변화한 폭들이 좀 있으니까 실제로는 AI 학과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AI 학과는 작년에 너무 높았네. 20점이었는데 거의 반토막 났죠. 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 이제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종합 전형은 그냥 다빈치하고 탐구가 있으니까 그냥 경쟁률만 그냥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빈치에서 경쟁률 제일 높은 게 생명과학, 나장 낮은 건 예술공학, 탐구도 똑같죠. 생명과학, 예술공학.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두 군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빈치부터 보면은 8명 모집을 해서 401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6명 모집 무려 596명 훨씬 많이 늘었어요. 증가한 폭도 49.21이에요. 굉장히 높죠. 경쟁률이 99.34.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솔직히 이 정도 경쟁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직윤에서는 이제 생명계열 학과의 인기가 없다라는 게 제가 얘기한 그런 수능 최저, 높은 내신 능력 그렇다고 하면은 종합전형이 확실히 그 여파 때문에 종합전형으로 이제 다 돌린 게 아니냐를 우리가 이 경쟁률하고 인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매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직윤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다 도망간 거지 종합으로. 종합으로. 종합으로 내가 시험으로 보겠다.
승부를 해야지 하는 거죠. 근데 돌아왔더니 경쟁률이 어마무시해. 99.3을 보는 거. 여기 눈물 흘리는 거죠. 그 다음은 뭐 사회과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골고루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부도 이제 좀 상위 랭커되어 있죠. 이제 355명이 2022년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이거가 좀 늘었어요. 412명. 근데 지원 집단이 모집은 9명, 11명, 2명이 늘어나서 경쟁률이 조금 떨어져 37.45. 하지만 뭐 인원이 늘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그렇죠. 늘었으니까 뭐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쭉 봤을 때 뭐 요 정도 좀 특이한 상황이 뭐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골고루 여기도 좀 분포되어 있고. 그럼 가장 낮았던 게 누구냐? 예술공학부. 4.39. 근데 인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품공학과가 제일 낮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10명 모집, 10명이 똑같은 모집 인원인데 93명에서 75명. 그쵸. 실제는 이제 7.5 정도 경쟁률로 마이너스 1.8포인트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빈치 전형이 유일하게 서울 캠퍼스에서는 가장 이제 좀 높았으니까. 뭐 전체적으로도 다빈치 전형이 서울하고 안성 캠퍼스 토탈 중앙대에서 그래도 증감폭상 인원이 더 늘은 전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증감폭을 보더라도 대다수가 조금이라도 다 늘어났다는 그쵸. 얘기가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제 탐구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탐구형을 딱 봤을 때 1번이 이제 생명과학. 그다음에 동일하죠. 네. 그래서 여기도 무려 경쟁률을 52.67.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의학부도 꽤 높아요. 의학부도 무려 올해 319명이 지원을 해서 29대 1 경쟁률. 기존에 있었던 지원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이제 주로 지원을 했죠.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이 제일 높았고 의학부가 그다음은 뭐 인기가 꽤 있고 꽤 인기 있는 학과들 뭐 화학과 그다음 뭐 심리학과 이런 거 확실하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다음 이제 가장 낮았던 과로는 예술공학부가 있지만 뭐 산업계열 학과들 식품계열 학과들 응용통계 국제물류 이런 학과들이요. 그러니까 이 학과들이 봤을 때 약간 공통된 특징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탐구형이 원래 특목애들이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목애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 뭐 그냥 그렇게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목애들이 명확한 진로적 노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봤듯이 이런 화학, 네. 심리, 의학, AI,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약학 이런 식으로 딱딱딱 뭔가 질문을 딱 보면 애매하지 않은 거. 네. 이게 애매하다기보다는 이 특목이라고 불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연계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 그렇죠. 뭐 식품공학 이런 거 학교에서 잘 안 배우잖아요. 응용통계 뭐 그냥 통계만 배우지 애들이 뭐 응용통계 뭐 얼마나 배웁니까? 국제물류 외고에서 국제물류 무슨 관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비선학과 같은 느낌들이 조금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은가.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여기서 하나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다빈치 전형에서 우리가 봤을 때나 탐구형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과들은 다 서울 캠퍼스예요. 그죠? 그러네요. 반대로 경쟁률이 그래도 아무튼 낮은 게 안성 캠퍼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이연하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그죠. 네.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논술은 의학부가 제일 높았고요. 예술공학부가 제일 낮았고, 뭐 경쟁률 중간폭이 올해 갑자기 러시아어 문학과가 이제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이제 약학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 우선은 의학부가 238대 1이라는 경쟁률. 14명 모집이 있는데 이제 3,332명. 근데 뭐 의학부는 요 정도는 나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놀랍지도 않아. 이제 딱히 봤을 때 뭐 100짜리 넘어가는 거 없으면 되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네. 요 라인에서. 그다음 약학부가 126.77.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요게 이제 무려 170.22로 문과 계열 학과에서는 제일 높았다. 근데 대체적으로 의대하고 약대를 빼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랭킹 탑 10 안에 들어간 대다수 학과가 다 사회과학 계열 학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학과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시에서의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조금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논술에서는
오히려 중대는 이 문과 논술러들이 되게 공적적으로 썼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경쟁률 다 90대를 거의 다 넘어가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원자 집단도 그렇고. 이거 보시면 알죠. 증강폭 사이에서 다 늘어났죠. 거의. 네. 웬만한 학과들이. 가장 낮았던 거는 이제 예술공학부가 제일 낮았고, 그 다음은 뭐 식물생명, 식품영양, 동물생명. 보시면 알지만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 보면은 다 자연계열. 뭐 어떻게 보면 논술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게 오히려 문과 애들이 훨씬 더 치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의대 약대 빼고 나면 대다수 학교들의 이제 공통점이 인문계열 논술 모집단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훨씬 선호도 높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렇죠. 대학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반수, 뭐 N수, 재수, 그냥 단순 논술로 뭐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그냥 보는 진짜 약간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옛날 사람인데 그거 아십니까? WWF라고 이거 영상 보시는 분이 아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약간 그 미국 프로레슬링. 그렇죠. 네. 거기 보면 로얄 럼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지에 제한된 시간 안에 계속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네. 계속 애들이 계속 들어와. 뭐 5분에 한 명씩. 그래서 최후의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오고 거죠. 네. 약간 그런 게임 하는 것 같아. 약간 로얄럼블 같은 거야. 이거 딱 보고 있으면 특히 문과 애들은 이거 로얄럼블인가?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들어가고 계속 써. 계속 보죠. 약간 그러다가 됐어.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뭐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참 이게 논술이라고 하는 게 현역생을 빼면은 어떻게 보면 이 N수생들한테는 진짜 꿈과 희망의 전형이긴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전형이 뭐 말도 많고 타입도 많지만 아예 없앨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런 게 있죠. 일반력적.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논술 전형은 전용료가 비싸다. 네, 논술, 네. 논술 전용료 자체가 많이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한번 내용을 봤다. 뭐 경쟁률 증가하면서는 이 러시아 문학과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나 얘기하면 무려 172명이 지원. 그것도 꽤 많이 지원하는데 올해 333명이 지원했어요. 러시아가 왜 그러지? 좋든 나쁘든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러시아 쪽으로 뭔가가 분명히 취업 시장이든 뭐든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엔 이게 철학가와 같은 마인드 로 뭐 좀 비인기 약간 아닌가. 그렇죠. 순수 어문이지만 좀 어렵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못 들어본 거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저는 복합이 된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좀 네. 들어왔다는 거 왜냐면 좀 특이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낮았던 것들은 뭐 요런 거 증감 폭사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낮은 뭐 폭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낮았던 것 중에서는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과, 종합, 네. 이제 논술까지 한번 이제 중앙대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어요. 그냥 올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의 입시 결과와 2024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참고해야 되는 그 입시 결과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많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2023년에 단순 입시 결과를 보고 그것만 참고해서 중대를 쓰시면 안 된다. 왜냐면 변화의 폭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중앙대 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경희대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